후토크, 손흥민 인생 경기, 한 골 플러스 2어시, PK 키커, 8년 연속 10골 이상, PL 역사단 7명 대역사, 토트넘 vs 뉴캐슬. 캡틴,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대반전을 이뤄냈다.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올 시즌 부활에 성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이뤄냈다. 스포츠 전문 스코어 90은 지난 9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2022년 부진에 빠져 있다가 2023년제 실력을 찾은 프리미어리그 선수 3명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공격수 손흥민과 함께 첼시 윙어 라힘 스털링, 리버풀 에이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선정했다. 손흥민은 지난 3년간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냈다.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다.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다. 손흥민의 경우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득점왕을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아니었다. 스포츠 탈장과 아나골절 등 수많은 악재에 힘들어했다. 막판 스퍼트를 올려 리그 10골을 채우기는 했으나 득점왕 시절과 비교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런데 손흥민이 다시 살아났다. 지난 부진을 딛고 올 시즌 득점왕 경쟁에 나섰다. 손흥민은 리그 16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시즌 중반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지난 시즌 득점과 같아졌다. 현재 손흥민은 득점 부문 리그 3위에 올라있다. 득점 선두 엘링 홀란드, 맨시티 14골, 득점 2위 살라, 리버풀 11골을 추격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11일에 열린 뉴캐슬과 홈경기에서도 한 골 2도움을 몰아쳐 팀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데스티니 우도지와 히샬리송의 골을 도운 뒤 후반 40분 페널티킥으로 자신이 직전 쐐기골을 뽑았다. 이 골로 손흥민은 8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을 세웠다. 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EPL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운 선수는 8명뿐이다. 레전드 공격수 티에리 앙리가 8시즌, 1999에서 2007 시즌, 프랭크 램파드가 10시즌, 2003에서 2013 시즌, 웨인 루니가 11시즌, 2004년에서 2015년 시즌,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9시즌, 2011에서 2020 시즌, 사디오 마네가 8시즌, 2014에서 2022 시즌이었다. 손흥민의 폭풍 활약에 레전드들도 극찬을 보냈다. 토트넘, 에버턴 등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레전드 아론 매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엄청난 선수라고 칭찬을 남겼다. 현재 축구 분석가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도 손흥민은 훌륭한 프로페셔널이라며 EPL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완벽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맨유에서 뛰었던 게리 네빌도 토트넘의 월드클래스는 손흥민뿐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은퇴 100골 공격수 양동현이 말하는 바야돌리드 프로 입단, 양동현 은퇴 인터뷰상. 2005년 프로 데뷔 후 올해를 끝으로 19년이 프로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양동현. 이승우 이전에 스페인 무대를 경험한 유망주 시절부터 토종 득점왕, 그리고 100골과 국가대표 비하인드까지 양동현을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만나 은퇴 인터뷰를 나눴다. 은퇴 인터뷰는 상, 중, 하 3편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상편에서는 양동현의 스페인 유스 시절과 프로 입단 시절을 돌아본다. 축구 유망주였던 양동현은 동북고 1학년을 중퇴하고 2002년 10월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랑스 FC 매치로 떠났고 2003년 5월에 스페인 바야돌리드로 이적이 결정됐다. 사실 매치에서 유소년 계약을 제의했기 때문에 당시 똑같은 프로젝트로 가 매치로부터 제의를 받은 강진욱, 어경준과 함께 매치에 남는 게 안정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 축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2003년 당시만 해도 스페인 축구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갈락티코로 대표되는 지네딘 지단,
호나우도, 루이스 피구는 물론 호나우지뉴, 데이비드 베컴 등 스타 선수들에 대한 동경이 컸다. 스페인의 화려하지만 아름다운 축구에 어린 시절부터 반해 있었고, 그렇게 프랑스 매치의 제의를 뿌리치고 바야돌리드의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갔다. 지금은 이 부리그에 있지만 당시만 해도 바야돌리드는 스페인 라리가 중위권 팀. 양동현을 테스트해본 바야돌리드는 원래 일주일간 테스트하려 했지만 이틀 만에 유소년 계약을 제의했다. 이후 스페인의 저명한 언론이 마르카에서도 양동현에 대해 주목하는 등 유망주로 성장했다. 국내에 양동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2003 U17 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던 양동현은 자신이 뛰던 스페인을 상대로 골까지 넣었다. 그때 골을 넣고 소속팀의 스페인 바야돌리드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더라 라며 유럽 축구 1세대가 축구 팬들에게 남긴 신선함을 떠올렸다. 은퇴를 앞두고 20년 전 스페인 생활을 다시 떠올려본 양동현은 너무 좋았다. 모든 게 좋았다. 일단 한국에서는 맞으면서 축구를 했는데 스페인에서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저는 틈만 나면 개인 훈련을 할 때 유소년팀 동료들은 잘 놀거나 혹은 시험 기간에는 학교 공부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너희 축구 선수인데 왜 공부하냐고 했더니 프로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축구만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아예 생각과 개념이 다르더라 라고 말했다. 또한 유소년팀 선수들은 1군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의 경기를 보고 호나우지뉴의 개인기를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던 축구를 봤다. 그런 축구를 보고 나면 나도 저 기술을 따라해보고 싶고 다음날 운동장에 나가 그 기술을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던 환경이라며 스페인 시절은 분명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축구가 재밌고 제가 봐도 매일 성장하는 게 느껴졌다. 실패를 해도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안 하거나 실패하면 맞았는데 스페인에서는 축구가 재밌었다. 제 스스로도 실력이 느는 게 보였다. 스페인에서는 몰랐던 걸 시도하는 게 재밌고 시도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니 또 재밌어서 축구가 즐거웠다. 고 떠올렸다. 바야돌리드 내에서도 인정받는 유망주였던 양동현은 자주 1군 훈련과 연습 경기에 참가했다고. 1군 훈련에도 많이 참가했는데 1군 선수들의 마음가짐 역시 다르더라. 제가 크게 패스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패스를 했을 때 조금 옆으로 주거나 강하게 줘도 1군 선수들이 내가 못 받았어. 미안해 라고 말하더라. 한국에서는 그랬으면 선배들은 너가 잘 줬어야지 라고 하는데 스페인은 상대보다 자신을 탓하더라. 이런 것부터 스페인 축구와 한국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쭉쭉 성장하던 양동현을 가로막은 것은 부상이었다. 18세 생일이 되면 프로 계약이 가능한데 생일을 2달여 앞둔 2005년 1월경 2달 후 성인 계약을 맺자는 구두 계약까지 맺은 상황. 하지만 생일을 앞두고 양동현은 치골 부상을 당한다. 당시만 해도 위약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은 치골 부상을 스페인 의료진은 밝혀내지 못했고 국내에 들어와 원인을 알려 해도 원인 모른 채 고통만 지속됐다. 결국 일본까지 가서 치골 피로 골절임을 알아냈지만 그 사이 시간이 경과의 수술 시기를 놓쳤고 더 휴식을 취하라는 말뿐이었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쉬다 보니 18살이 어린 양동현은 안주하게 된다. 사실 스페인에서 언어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힘들긴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그 힘듦이 확 밀려오더라. 어린 마음에 다시 스페인에 나가 도전하는 것이 꺼려졌다. 마침 치골 부상 회복 시간도 더 필요하다고 해 한국에 머물다 보니 결국 스페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몇 스페인 유스 시절을 마무리한 이유를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속 시원히 털어놨다. 10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프랑스 스페인에서 보낸 양동현. 그에게 외국에서 보낸 유스 시절은 은퇴를 앞둔 지금 떠올려보면 어떻게 남아있을까? 그때 배운 것들이 결국 이후 제 프로 19년이 생활의 근간이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다.
만약 그때 스페인에서 그렇게 축구를 배우지 않았다면 19년간의 프로 생활은 힘들었을 것이다. 후회 없고 지금 떠올려도 행복한 미소만 지어지는 유소년 시절이다. 2005 시즌을 앞두고 양동현은 울산과 계약하며 당시에는 생소했던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프로로 직행했다. 이제야 털어놓는 울산 입단 비하인드가 있다고. 사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유럽으로 갈 때 전남 드래곤즈와 계약을 맺고 갔다. 지원금을 받는 대신 한국에 오면 전남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저 역시 전남 광양 출신이고 당시에는 동북고 대선배님이신 이회택 감독님께서 전남 감독님이셔서 전남과 사전 계약을 맺었는데 돌아올 때는 당시 전남에서 감독 교체 등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U17 대표팀 시절 은사였던 윤덕여 감독님이 코치로 계셨던 울산 현대의 제의를 받았고 울산에서 전남에 보상금을 물어주며 저를 영입하게 됐다. 울산에서 19세의 선수를 위해 보상금까지 주고 데려왔으니 기대가 컸을 터. 하지만 양동현은 2005년 울산에서 단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치골 부상으로 인해 1년을 쉬었고 제가 합류했던 시기가 개막전 직전이었다. 동계훈련도 빠지다 보니 선수단 훈련을 따라가는 것도 벅찼다. 게다가 울산은 결국 그의 K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천수, 마차도, 최성국 등 리그 최강 공격진을 보유했기에 제가 뛸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동현은 지금까지도 2005년 프로 첫 시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바로 울산의 2005 K리그 우승 뒤풀이 현장. 선수들은 웃고 즐거워하는데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 제가 한 경기도 못 뛰고 우승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뒤풀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창피했다. 팬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잘 웃질 못했고 창피함이 컸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 자리에서 다음 해부터는 꼭 많이 뛰어서 이런 부끄러움을 안 느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19년 위 프로 생활 중 1년 차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긴 양동현이다.